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민법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8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또 격가지 기분 좋은 얘기들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수업으로, 그러니까 수업에 재미를 붙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목숨 걸고 오셨잖아요. 코로나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한다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도를 들어갈 건데, 우리 이제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민법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에도 기본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잘만 기초를 닦으면 이미 합격은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첫 과목을 단추를 잘 깨워서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본인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수업을 들어가죠. 먼저 기본, 우리 전체 민법을 아주 간략히라도 체계를 잡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배우는데, 민사특별법은 민법의 연장이니까 민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로 백성민자이고 법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될 텐데, 법이라는 게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법 하는데 이 법이 뭔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떠오르는 건 고등학교 때 한자로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 해서 물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저와 함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무서운 거죠. 지키지 않으면 강제당하는 겁니다. 예컨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강제로 경매당해서 돈을 뺏겨야 되는 거고, 또 형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누구를 옥수수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강제에 당하는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당하는 겁니다. 힘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힘. 사람을 거기에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강제력, 구속력. 한마디로 힘입니다. 힘.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쓰게 되면 이걸 뭐라고 쓸까요? 이런 힘을 권리라고 해요. 권리. 법이라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은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리라는 건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은 의무를 지는 거죠. 의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편에는 의무가 있어요. 권리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의무. 즉 법이라는 건 권리를 배우는 거고, 이 권리의 기본적인 속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 법 많이 위반했는데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들키면 강제당하게 돼요. 누군가 편의를 봐줬을 뿐이지 편의를 안 봐주면 강제당하게 됩니다. 권리, 의무. 그래서 법은 권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법률 관계에서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법률 관계라는 건 뭘까요? 법이라는 단어도 알고 법률이라는 단어도 알고 관계라는 단어도 압니다. 근데 그게 뭐지? 법률 관계?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헛돌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드렸어요. 법률 관계라는 건 예컨대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갑과 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과 을 사이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우리 민법에서 민법 총칙부터 해서 쭉 이제 배울 건데,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2달을 이제 끙끙대면서 나아갈 겁니다. 권리, 의무를 배운다. 권리, 의무. 그런데 이 권리인데 앞에 수식어가 민자가 붙었네요. 백성들의 권리. 이 백성민자니까 백성들의 권리를 배워요. 근데 오늘날은 백성, 이런 말은 안 쓰죠. 백성이라는 건 옛날로 치면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왕과 귀족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평민,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계급사회가 아니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백성이라는 말은 개인이라는 말이에요. 개인들 상호 간의 권리를 다루는 법이 민법이다.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배우는 게 민법이다. 형법은 범죄를 다루는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국가형벌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 민법은 국가 이런 거 필요 없고 개인과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얽혔을 때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이 개인들 사이에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는 개인들 사이에 권리를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어떠한 게 있을까? 우리 민법상 개인들 사이에 권리를 배운다고 했는데, 권리 종류, 여러분 여기 재수, 삼수 하신 분, 한 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올해? 다행이네요. 내년에는 보지 맙시다. 자,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 사이의 권리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우리 민법의 권리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개인들 사이의 권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권리. 재산과 관련된 권리.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신분과 관련된 권리가 있어요. 신분.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은 자식, 미성년의 자식한테 너 왜 학교 안 가? 학교 안 가면 곤란해.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가게끔 강요. 어디 말 안 들으면 병원에, 이상한 짓 하면 병원에 잠시 감금시킬 수도 있어요. 정신병원에 잠시 감금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그걸 신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는 권리는 둘 중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재산권과 신분권. 우리 시험에 이 신분권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신분이라는 건 뭐 어떤 계급적인 신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의 신분을 말해요. 가족들 사이의 권리, 가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권은 다시 세분화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한, 또는 친척들 사이의 관계, 이게 친족들 사이의 권리, 친족권이 있고, 가족을 포함한 친족 사이에, 예컨대 부양을 해야 됩니다.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고 사촌이 있다. 근데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 뭐 먹을 만한 그 옥수수 맷돌도 없다. 그러면 사촌이 나를 부양해 줄 의무를 집니다. 친족이라는 신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사촌한테 나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친족권.
친족 사이의 권리. 그다음에 상속권이 있죠.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분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어요. 재산권은 다시 둘로 나눠요.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 자, 벌써 이제 집중력 흐려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거 나오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 그래서 우리 민법, 이게 민법이에요. 이 권리가 법이라겠죠. 이 물권법, 채권법 이거 다 합쳐서 친족법, 상속법에서 가족법. 이게 순서대로 물권, 채권, 가족권에서 이게 민법 전체입니다. 이 민법 전체의 공통적인 개념으로서 민법 총칙. 이 민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을 다 포함하는 거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민법 총칙에서 배워요. 그래서 민법 전 체계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산권과 신분권. 재산권은 뭐와 뭐가 있다고요? 물권과 채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건 빠집니다. 이 신분권은 이게 빠져나가고 물권, 채권을 중심으로 배워요. 물권, 채권.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을 먼저 배우게 되죠.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배워요. 근데 물론 이 친족법과 상속법에 관한 내용들이 민법 총칙은 이 전체에 다 걸려요. 물권법과 채권법, 가족법에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섞여서 우리 기출 문제의 기본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민법 총칙이 좀 어려워요. 아직 이 세부적인 내용도 안 배웠는데 이걸 다 알아야만 민법 총칙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법이 좀 친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소설책처럼 한자 한자 읽으면 이게 딱 이야기 구성이 이렇게 딱딱 악구가 맞아가면서 완성되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뒤에 것들까지 알아야만 이 민법 총칙이 이해가 돼요. 또 물권법 할 때도 채권법을 알아야만 물권법이 또 이해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돼 있지 않고 각각 독립된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초심자들은 이러한 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때 너무 꼼꼼하게 처음에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해야 민법 총칙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한 것들 위주로만 책을 보시고 이 교재를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끈기 있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뒤에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편하게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있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책을 보시면 아주 쉽게 민법 전체가 이제 와닿게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극복하리라 극복 못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편하게 하시고 기본 강의 끝나고 또 이제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문제풀이 정도 단계에 가면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들, 외우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권리
권리를 배운다고 했어요. 권리가 발생하는 것, 권리의 변동을 배웁니다.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변동하느냐, 소멸하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여러분이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있었을까요? 뭐 종교에 따라서 뭐 윤회를 믿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던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출생에 의해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변하죠. 어려서 뭐 똥오줌 못 가리다가 뭔가 좀 가릴 줄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각자 생김새에 따라서 변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결국엔 소멸해요. 마찬가지.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건 이러한 권리를 배우는데 권리의 변동을 배우는 겁니다. 권리의 변동. 권리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경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느냐.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변동에 어떠한 그 단서, 그걸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 자, 권리가 변동하기 위한 요건.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가 변동할까? 그러니까 변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발생이니까 발생이 거의 한 7, 80%고 변동은 한 10%, 그리고 소멸 한 10% 이 정도 돼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우는 건 발생입니다. 권리의 발생. 자,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가 발생할까? 권리 발생하는 사유, 요건은 역시 두 개입니다. 두 개. 둘 중에 하나. 권리가 발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교재 가지고 있네요. 교재, 볼펜, 또 음료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걸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상 소유권. 내가 돈 주고 샀다. 소유권. 자, 여러분 지금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저 교재나 물, 마스크 이런 걸 여러분 소유권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소유하진 않았죠? 어떻게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했나요? 예?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어요. 사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매. 매매라는 행위를 했어요. 행위.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물권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을 내가 취득했어요. 이 행위를 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행위. 근데 이 행위는 그냥 하품하는 행위나 뭐 허공화에 대고 헛소리 하거나 뭐 잠꼬대 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권리는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다겠죠? 이 법과 같은 개념이랍니다. 법과 권리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 행위는 내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앞에 법률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법률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여러분이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법률 행위.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매매입니다. 매매. 여러분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거 언제 소유를 했겠을까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다 내가 매매라는 행위를 해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법률 행위.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게 한 90% 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증여? 증여도 행위입니다. 행위. 증여 행위. 법률 행위예요. 그것도 법률 행위.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 뜨니까 권리가 생겨버렸어요. 권리가. 눈 떴는데 권리가 생겼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속권. 눈 떴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셔서 권리가 생겼습니다. 상속권. 이것은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 3살짜리, 뭐 1살짜리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법률 행위가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런데 이 두 개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권리는 내가 의욕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해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권리. 매매, 내가 돈 주고 그걸 사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나 법률 규정은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묻지 않고 법에서 정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적 효과,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그럼 당사자가 의욕했다라는 건 뭔가 내가 그걸 원한다라는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내가 마스크를 1,500원에 비싼 것 같은데 1,000원, 싸네. 그 정도면 내가 사겠지. 마스크를 1,000원에 사겠다라는 의사를 결정해서 그 결정된 의사를 표시해서 법률 행위를 하면 그 의사 표시대로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요. 법률 행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사 표시. 그리고 그 의사 표시대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사 표시대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중요한 거예요. 법률 규정은 이게 없고 법에서 정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자, 법률 행위. 우리 민법 총칙은 이러한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라고 있어요. 재산권과 신분권을 포함한. 민법 총칙에서 권리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라고 했죠. 법률 행위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근데 법률 규정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는 거고, 결국 법률 규정은 민법 총칙에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중심을 두는 건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웁니다. 민법 총칙은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99%가 법률 행위가 뭐냐, 법률 행위가 언제 성립하느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배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들을 발생하는 건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법률 규정은 개별적으로 쭉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법 총칙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배운다. 근데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의사 표시가 있어요. 의사 표시. 그리고 이 의사 표시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부터 볼 건데 이게 어렵다고 했죠.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죠.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것들이 실력이 딸려서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먼저 하면 또 이쪽 민법 총칙의 개념이 딸려가지고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장벽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 그래도 수업을 듣는 거니까 물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물권에 대해서. 물권의 종류. 물권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권 종류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권 종류를 둘로 나누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둘로 나누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고,
또 뭐 안경을 낀 사람과 끼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한 기준이 있죠. 어쨌든 그 기준에 따라 둘로 나누면 물건을 둘로 나누면 좀 어려운데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요. 점유권과 본권. 이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 분필. 이 분필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자일까요? 학원이죠, 학원. 이건 제가 소유권자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죠. 저는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점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저는 점유권자예요. 이것도 법에서 보호하는 물건으로 보호합니다. 점유권. 아시겠어요? 점유권과 본권. 이 본권은 권원이라고 합니다. 권원이 있어야 본래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 점유권은 권원을 묻지 않아요. 권원을 불문하고 그냥 점유만 하고 있으면 취득하는 물건을 점유권이라고 해요. 하지만 본권은 권원이 있는 자만 본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죠. 이 점유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이 아는 물건은 이 본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권. 자, 권원이 있어야만 취득하는 물건을 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본권은 다시 둘로 나눠요. 본권은 둘로. 가장 완벽한 물건이 뭐죠? 여러분 다 알듯이 소유권. 집 있으면 당연히 알죠. 소유권. 자동차 소유권. 여러분 볼펜 소유권. 소유권과 소유권이 아닌 본권 둘로 나눕니다. 자, 소유권은 어떠한 권리 있느냐? 소유권은 여러분 볼펜 지금 소유하고 있죠? 볼펜 소유권자예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해서 이익을 얻죠.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 볼펜 놓고 와서 필기해야 되는데 볼펜 나한테 너 많은 것 같으니까 나한테 하나 팔아 해서 500원에 팔았다. 처분. 돈 받고 처분할 수 있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벽한 권리입니다. 물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이에요. 이 사용 수익 처분 이런 모든 포괄적인 권능이나 권원 이런 개념들은 이따가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세 가지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완벽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근데 물건 중에는 이제 본권, 이 점유권 빼버리면 대체로 이쪽으로 가니까 이 소유권 말고 나머지 물건이 있는데 이 완벽한 100%의 완벽한 권리 중 일부 권능만 가진 물건을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 권능이 제한돼 있다.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은 어떠한 권능으로만 제한되어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될 건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이 전세권은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말하는 전세권하고는 달라요. 뉴스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여기 채권.
이제 우리 지금 이 전세권은 어디에서 왔어요? 물권, 체계적으로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채권적 전세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건 채권적 전세이고 그거랑 같은데 물권인 것을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그래서 법에서는 전세권 하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주택임대차나 이런 데서 뭐 전세 대란이다 이럴 때 말하는 전세는 앞에다 채권을 붙여요.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 채권으로서의 전세, 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전세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세권을 아니다. 이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는 거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에서 일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가진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이 사용 수익 빼면 뭐가 있죠? 처분이 있죠. 이 처분적인 것만 제한하는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이 건물은 뭐 공사대금과 관련돼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거 많이 봤죠? 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유치권. 질권은 전당포. 여러분 그 정선 카지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도박하다가 도박자금 딸리면 시계도 풀고 뭐 명품 옷도 풀고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죠. 시계 같은 거 맡기고 그게 질권입니다.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저당권은 많이 들어봤죠. 은행에다가 집 같은 거 저당 잡히고 돈 빌리는 거 이게 저당권입니다. 이 질권은 우리 시험에서 빠져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오늘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전당포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전당포 별로 없죠. 옛날에는 많았는데 정선 카지노나 가야 있지.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질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치권, 저당권이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도 질권은 빠진다. 어쨌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권에는 소유권과 완벽한 권리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는데 이 제한물권은 이 소유권은 두 가지 사용수익 처분이니까 두 가지 용익과 처분을 나눴는데 용익물권이 지상, 지역, 전세권,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저당권 설정하면 마음대로 팔 수 없죠. 팔아봐야 누가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당권 있는 거. 그러니까 처분이 어떤 제한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그 중에 채권과 물권. 얘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물권은 여러분 소유권, 대표적인 물, 생수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볼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 입고 있는 옷 어떻게 해야 그 권리에 만족을 얻어요? 그냥 내가 쓰면 돼요. 내가 쓰면 만족을 얻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족을 얻어요.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 권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상태로 만족을 얻는 게 물권이에요. 하지만 대표적인 채권은 갑이 을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러면 자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사람을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해요. 대주와 차주. 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대주인 갑이 을에 대해서 10만 원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 법률 행위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기 이 법률 행위를 돈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문서로 쓰든 문서로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한테, 이 대주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권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어요? 얘가 돈을 갚아야 만족을 얻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물건은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지배한다고 하는데 지배해서 만족을 얻지만 채권은 반드시 의무자, 채권과 관련된 의무자를 뭐라고 하죠?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 반드시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습니다. 채무자가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는. 그래서 이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건은 그냥 물건 그 자체로 만족을 얻고 채권은 반드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물건은 그냥 그 물건을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들을 생소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 전체 다 있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2달 동안. 자, 크게 다시 복습을 합시다. 우리 민법을 배우는데 개인들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배우는 거다. 개인들 사이의 권리. 근데 권리는 크게 발생하는 게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근데 이 민법상의 권리는 크게 2개다. 재산권과 신분권이 있는데 신분권은 우리 시험에서 빠지고 재산권을 중심으로 본다. 근데 재산권 안에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누군가가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채권이라고 한다. 물건과 채권. 물건의 종류는 점유권과 본권, 권원이 있는 권원 유무를 따져서 권리를 인정하는 본권과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점유권이 있고 주로 이제 본권을 배우죠. 본권은 완벽한 권리인 소유권과 일부 권능이 제한된 제한 물건이 있다. 제한 물건에는 사용 수익 권능만 있는 용익 물건이 있고 처분 권능만 지배하는 담보 물건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담보 물건은 은행에다가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본 적 있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보면 바로 알아요. 은행에서 걔네들은 그냥 안 빌려줍니다. 너 뭐 담보 있어? 돈을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주냐? 그래서 뭐 아파트 있냐? 아파트 있어. 아,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줄게. 아파트를 없어? 시계 있으면 질권. 근데 이 질권은 잘 안 배우니까 자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죠? 이거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부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첫 시간에 배운 게 전부입니다. 민법 전부. 이것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도록 합시다.